드라마는 여성용 야동이다. 뭐뭐뭐 때문에 하는 게 연애예요. 제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너무 나를 잘 해주기 때문에, 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저 여자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막 가슴이 크기 때문에. 앉아! 오빠 앉아! 나 앉아! 오빠 나 어디가! 오빠! 옷 입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정갈하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 저는 이게 바로 안선영의 신생 유튜버가 아닌 자그마치 12년 전인가 2013년도 서점가를 강타했던 하고 싶다 연애. 예,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면 출간하자마자 43,000부를 팔아치우면서 당시 베스트셀러 에세이 신경수 선생님의 책을 뛰어넘어 베스트셀러 에세이 1위를 찍어보았던 여자입니다. 양파같지 안 해본 게 없지.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하고 싶다 연애라는 첫 이제 제 에세이 북을 내면서 연애 특강, 뭐 스타 특강 쇼 이런 데도 좀 영광스럽게 좀 출연을 해서 그게 아직도 좀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세월이 12년이 흘렀고 저도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또 세상도 변했고 12년 전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이 다른 것처럼 뭔가 연애의 그 미적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 제작하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가 비가 오든 해가 좋든 BOTT 카페 앞에서 이렇게 대롱이 옆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까톡 하나 오는 썸남도 없는 일만 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반드시 주제를 연애 특강을 해보겠다. 제 예전에 하고 싶다 연애의 주제 소제목도 다 제가 뽑은 건데 소제목만 봐도 첫 번째 좋은 남자 만나고 싶으면 좋은 여자가 되라. 두 번째 쌍년이 잘 산다. 결론은 그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놀아도 보고 아파도 본 언니의 현실 조언이라고 해서 저의 실패담을 썼어요. 사실 저는 되게 연애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당하고 이끌 것 같은데 연애 루저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를 좀 파악해보건데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또 이렇게 뭐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새벽에 눈 뜨면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가 있고 형제도 없고 늘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약간 애정 결핍을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그 사랑과 나의 존재 가치를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서부터 그걸 이성한테 찾으려고 해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질척거려서 끝이 났던가 아니면 너무 별로인 사람한테 내가 진짜 몇 년간 세월을 호송세월 했던가 똥도 밟아보고 그게 된장인지 알고 찍어 먹어도 보고 똥을 피하려다가 통에 들어가서 수영도 해본 언니로서 여러분께 이제 연애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설레는 아마 합법적인 마약이 아닌가 연애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애는 과연 무엇인가? 2년 할 때 연이고 사랑애잖아요. 2년이 닿아서 사랑이 싹 트는 걸 연애라고 하죠. 항상 직원들 면접을 볼 때도 기회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 잡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뭐 드라마는 여성용 야동이다 뭐 이런 소제목을 이미 12년 전에 센세이션하게 좀 써갈기긴 했는데 실제로 갑자기 드라마처럼 라라라라라라라 갑자기 예쁜 긴 머리의 그녀가 내 우산 속으로 쑥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길에 깡패 불안당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슈퍼카를 탄 재벌 2세의 의식 있는 남자가 내려서 나를 구해주고 어디 가요 아가씨 이걸 해줄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설레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연을 만나서 사랑을 꽃필 수 있는 상태. 밭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바로랑 딸기를 심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1층이긴 한데 거기 아래층에 뭐가 갤러리 창고 같은 게 있어서 크기 좀 얕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크게 안 맺죠. 그러니까 밭이 얕으니까 과실이 크게 안 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충만하다고 해서 이게 과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실제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사랑을 주고 이 사람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없으면 큰 과실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누구를 만나던 누군가 때문에 설레는 감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고민보다는 이 사람에게 나중이라도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라고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연애를 시작을 해봅시다. 여자들이 뭐 괜찮은 남자가 없다. 그래서 남자는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 내가 오늘 뭐 머리 염색 잘 됐다고 드라이 잘 됐다고 절대 브러쉬 카페 가지 마라. 거기 있는 남자들은 여자친구 이미 손에 끌려서 따라왔던가 아니면 너 말고 거기 서빙하는 남자 웨이터한테 관심 있는 게이거나 둘 중 하나다. 만약에 내가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해. 그럼 헬스장, 한강 축구장
풋살장 다 남자들끼리 그거 하고 옆에서 순댓국 먹고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소만 가는 게 여자밖에 없는 거야.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어. 괜찮은 남자들이 있는데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설레잖아요. 인연이 닿아야 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연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 인연이 닿는 곳에 가야 한다. 그럼 자기 이상형을 뽑아보세요. 자, 우리 팀장님은 남자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귀여운 스타일. 우리 도라에몽 귀염둥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둘이 연애 안 한지 되게 오래됐죠? 여기 남친 있어요? 맞아요. 자신감씨. 그럼 지금 남친이 귀여운 스타일이구나. 어디서 만났어요? 일하면서, 현장에서. 그래서 귀여운 남자 본인 이상형을 잘 만났네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웨어가 있었어요. 하우랑 두 개 다 있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잡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쪽은 거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 남자들 밖에 없어. 근데 그 안에서 여자지만 씩씩하게 카메라 트라이포드 막 옮기고 덩치 되게 작고 호리호리하신데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분명히 매력을 느끼는 연하남이 생겼을 거예요. 연애를 안 하거나 못 해본 모태솔로를 제가 인터뷰를 한 100몇십 명을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이상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짚을 줄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라도 소개를 해주려고, 아니면 오늘 뭐 내가 밥을 사주려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둘째 아들네 A세트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글쎄 오늘 비 오니까 뭐 포차에서 뜨끈한 우동 소주 한 잔 아니면 뭐 치킨에 맥주 이 정도 뭔가 약간 품목이 갈려져 있어야 되는데 모태솔로거나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본인의 연이 뭔지를 몰라. 설문에 별의별 희한한 대답이 많았는데 피부가 깨끗하고 손톱이 짧게 깎여 있는 사람 뭐 이런 연을 찾을 때 좋아하는 10가지 말고 죽어도 싫은 3가지만 찾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거는 눈속이 들어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라는 3개를 찾는 거예요. 그 3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나랑 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토끼꼬머리처럼 차분하고. 뇌로 생각하는 이상형은 막 그 컴퓨터 박사님 막 로봇 박사 이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랑 안 맞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되겠다. 2번째, 제가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요. 온 집안이 비흡연자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요. 이게 왜냐면 나 사귀면 끊으면 되지.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누구를 좋아해서 끊는 거는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끊지 못해요. 왜? 중독이니까. 니코틴 중독을 끊어낼 정도로 내가 너무 매력이 넘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잠시 끊었다 결국 펴요. 싸우거나 뭐 이렇게. 그게 또 싸움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에너지 낭비하기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3번째. 저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오히려 집에 이제 가정에 경제에 도움을 주는 가장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집안이 좋거나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부모님에게 좌지우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 좋은 차를 타는데 아빠가 사줬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엄마 카드로. 난 그걸 못 견디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모 의존적인 사람. 제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집안이나 이런 게 워낙 볼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애를 하고 싶었던 이상형은 영어 잘하고 뭐 교포 베이스의 스윗하고 좀 제가 없는 가정적인 따뜻한 분위기 막 이런 거는 이상형이었는데 이 싫은 걸 빼고 다 인연으로 삼고 이렇게 봤더니 영어는커녕 서울말도 못하고 너무 아버지 무뚝뚝하고 본인도 본인 아버지랑 3마디도 안 하는 별로 화목해 보이지 않는 가정에 장사하는 스스방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연애에 꼭 파이널이 꼭 결혼까지 가는 거는 필은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 근데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귀여운 남자 카메라 감독님은 본인이 있는 데가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웨어가 잘 연이 닿도록 잘 되어 있는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끼리만 우르르 몰려다니고 영화 보고 핫플 가고 뭐 뷰티 팝업 가고 서로 사진 찍어서 릴스 올리고 거기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몸 좋은 남자 좋아하세요? 헬스클럽 다니세요. 그리고 똑똑한 남자 좋아하세요? 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진짜 코딩 커뮤니티를 가든지 아니면 진짜 뭐 독서 토론 그런 장소를 찾아가셔야 연이 생기고 그 연에서 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를 잘 충족해서 인연이 닿았을 때 둘이 같이 이게 클릭이 되면 애로 가는 거예요. 사귀다가 뭔가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불킥하고 창피할 정도 내가 왜 걔가 좋다고 매다 그런 연애를 막 해도 되는 나이가 유일하게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그러니 여러분 그 시기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고르는 법을 우리 이제 또 작가들이 주제로 넣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는 뭐냐면 뭐뭐뭐 때문에 하는 게 연애예요. 제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너무 나를 잘 해주기 때문에, 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저 여자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가슴이 크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는 게 연애인데, 연애에서 혹시 넥스트로 가는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연애가 좀 1, 2년 이상 길어지고 좀 깊은 관계에서 가족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같이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쁜 줄 알았는데 순 다 화장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화장을 다 지워서 너무 충격받을 정도 못생겼는데도 어떻게 나는 새우젓이지 하는데 이렇게 귀엽게 막 다 하는 그런 어떤 성격, 예쁜 마음, 되게 남자답고 막 멋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연애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디테일함이 떨어지고 막 리액션 공감도 안 되고 막 무식한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고 참아지는 게 좀 장기 연애,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정의를 또 이렇게 한번 공식으로 해보세요. 나는 뭐가 진짜 좋은 세 가지인가? 1번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본인이 정해보세요. 그러면 뭐 2번 청결하다, 지저분하지 않다. 3번 매일 갓생 살듯이 열심히 산다, 성실하다. 이 세 가지가 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 칩시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찾아도 될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도 거짓말 안 하고 당당하게 내 현실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내 현재에 잘 지내고 있는가? 남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인생 너무 잘 살고 막 독립적이고 멋있는 사람 원해.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연이 닿았을 때 파바박 하고 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밀당. 요게 안 돼서 언니 미쳐버리겠어요. 자꾸 나는 일을 안 지우고 싶은데 자니만 와도 앉아 오빠 앉아 나 앉아 오빠 나 어디가 오빠 옷 입었어 이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정말 적극의 아이콘이라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데 쓰고 있으면 이미 그래서 내가 갈게. 아니 이미 회사 밑에 가 있어. 오빠 오늘 야근해서 피곤할까 봐 내가 밑에 와 있어. 그냥 내려와. 그런 적극성을 처음에는 되게 남자들이 귀여워하다가 나중에 자기 일이나 뭔가 이런 게 피곤해지면, 처음에 연애 감정이 우선순위지만 나중에 자기 일과 성공과 여러 가지 이제 단체 생활에서의 본인의 위치 이런 거에 좀 이제 포커스를 하다 보면, 왜 오늘은 안 만나? 오늘은 왜 나보고 안 웃어? 이런 걸 이제 귀찮아하면 변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막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려면,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밀고 당기는 건 줄다리기잖아요. 팽팽하게 이 긴장감이 있어야 연애할 때 더 맛이 나죠. 이게 느슨해서 일방적으로 질질질질질 끌려가거나, 아니면 오늘 뭐 먹고 어디 가는 것부터 내가 얘를 질질질질 끌고 가면 금방 지쳐서 빨리 끝나겠죠. 더 활활 오래 타려면 팽팽한 적당한 거리와 텐션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남자친구가 생겨도 나는 변함없이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차 줄다리기 할 때도 뒤에서 누가 같이 당겨주면 힘이 생기죠. 그것처럼 본인을 잡고 있는 지지대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놓고 그러니까 룰을 정하세요. 그 텐션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얘가 아무리 갑자기 술 먹고 전화 와서 당연히 피가 끓으니까 보러 나갈 수는 있지만, 죽어도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한다. 이건 나와의 약속으로 나를 여기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 질질 끌려가지 않아. 한참 사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서 떠나는 것 같아. 왜라고 꼬치꼬치 웃고 싶은데 뭐 바쁘대, 피곤하대, 약간 이별의 냄새가 나. 누가 떠나는 것 같아. 잡고 싶은 걸 이걸 참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새로 끊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원도 한 달 다녀보고, 스페인어 학원도 한 달 다녀보고, 필테도 한 달 다녀보고. 지금의 취미 부자 라이프는 뭐냐면 그거에 좀 집중하면 한두 시간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연락이 오던지 뭔가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보면.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로 연애도 가르쳐주고, 편집도 가르쳐주고, 촬영도 가르쳐주고,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밀당이 잘 안 되고 내가 자꾸 연애에 루져갖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을 때는 새로운 배울 거리의 목표를 정하세요. 뭘 배운 거는 내가 나한테 투자한 거는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을 잘하는 법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에 내가 나한테 투자하자. 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가 밀당의 노하우이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정말 즉석 Q&A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 분한테서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나씩 받도록 했어요. 우리 팀장님. 어차피 그 막 이 옥시토신과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건 사실 6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이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이 내 삶에 차지하는 자리의 영역, 편안함 아니면은 공감, 이런 걸로 이제 지내시는 건데, 제가 늘 이제 그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외모보다는 특히나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이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을 꼭 만나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설레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문제 있나, 나 왜 이렇게 안 설레지? 이건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거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대신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소홀히는 안 하는 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아니, 관심이 안 가는 지경이 되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나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면 그냥 편안하고, 그러니까 무르익은 연애가 된 것 같아요. 막 초반에 이렇게 설있고 뜨겁고 이런 연애에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서로 약간 삶의 이렇게 서클 자체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계속 잘 가시면 나중에는 정말 같이 뭐 살아보든 아니면 정말 뭐 결혼을 해보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네가 너한테도 못 보여주고 있는데. 9대 1의 연애를 하다가 나의 자기 개발과 나에 대한 게 1, 이 사람에 대한 게 9.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과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내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대 5를 하거나 6대 4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9를 해주던 사람이 5를 하면 4만큼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 이게 좀 필요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나를 기본적으로 팽팽하게 잡고 있는 기본적인 내가 매일매일 해내야 될 나의 일들, 투두리스트, 그리고 뭐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 일, 주 말까지 해야 되는 일,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찍어야 되는 성취의 목적, 이 사람이 주는 즐거운 그 마음과 텐션으로 더 내 자기 발전에 더 쓰는 게 이게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지, 이 사람만 좋고 이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러면 걔도 죽고 나도 죽는 잘 상하는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조토마테 구다사이 같은 소리예요. 아름다운 이별, 뭐 좋은 이별은 없어요. 이 사람이 다 나를 잊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고 개똥지방이 같은 소리고, 결론은 뭐예요? 이별은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별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입 빼준 적 있죠? 이걸 아플까봐 24시간 우리 애기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할머니도 있고, 우리 엄마처럼 하트하! 이봐라 한 방에 뽑힌다. 그럼 뚝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본인의 초이스지만, 저의 스타일은 좀 아프더라도 끊을 땐 단호하게 끊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왜? 긴 인생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희망 고문으로 이거를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시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끊어주는 게 제일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고 그냥 가장 덜 아픈 이별인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좋은 이가 삐뚤어지고 덧니가 되지 않게 하려면 흔들리는 니는 빨리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가 자라날 장리를 저 사람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어떻게 했어요? 표현을 안 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표현도 못 해보고 이 어리고 예쁜 시기를 지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과자든 군것질거리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거 드세요. 뭐 초코우유라 치자. 아니 바나나 우유? 이거 드세요. 계속 줘. 그럼 이 사람은 바나나 우유 볼 때마다 내 생각이 좀 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신경 쓰이게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만 보면 뭐 땡땡님이 생각나서요. 이런 거. 계속 단순 반복 행위를 하는 거야.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걔는 이거를 왜 이렇게 사대지? 이렇게 한번 나를 생각하게 할 수 있잖아. 그 사람 인생에 5초라도 내가 일단은 잡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소소하고 작은 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린라이트. 자,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어떤 순간이든 내가 원하는 열을 만나서 사랑의 애를 꽃피울 때까지는 결론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즐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고 있는 내 주변의 텐션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질질 끌려가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연애에 관한 모든 고민? 이게 바로 안선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